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을 13년째 진료하고 있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희원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저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고 또 자폐의 특징이 잘 표현된 드라마라고 생각하지만 드라마다 보니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나 또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영우처럼 고기능 자폐인 경우에는 저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실제 우리가 만나는 자폐는 우영우와 얼마나 닮았는지 짧은 진료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 번 본 책은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 변호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 중에서 지능이 높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혹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영우처럼 한 번 본 것을 다 기억하거나 연도별로 세계사를 다 외우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서번 증후군은 매우 소수입니다. 또한 기억력이나 특정 분야의 특출한 능력이 있어도 이를 생활이나 직업에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현실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폐인은 많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의 50에서 80%가 지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우영우와 같은 고기능 자폐인보다는 3화에 나오는 펭수를 좋아하는 김정우와 같은 자폐인을 마주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이가 말이 늦거나 발달이 느리면 부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걱정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고 장난감을 일렬로 세우고 낯선 곳을 어려워하죠.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고 표정이 다양하지 않은 우영우의 모습도 자폐인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이들마다 그 증상이 매우 다릅니다. 실제로 아이의 자폐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아이와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눈맞춤이 잘 되지 않고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보지 않거나 포인팅이나 보여주기로 관심사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우영우는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해서 전문의를 찾아가죠. 실제로 5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나이입니다. 만 5세에서 6세 무렵의 표현 언어와 전체적인 인지 기능의 수준이 아이의 평생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그 이전에는 집중적인 특수교육을 통해서 언어, 인지, 사회성이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는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다른 치료 계획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첫 진단을 받으러 내원하는 시기가 많이 빨라진 편입니다. 빠르면 1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할수록 ABA나 언어 치료를 포함한 특수교육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전문의가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하지만 언어나 인지, 자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들과 함께 ADIR, ADOS와 같은 검사들도 도움이 됩니다. ADIR, ADOS는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국내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고 대기가 깁니다. 모든 검사는 장단점이 있어서 모든 아이들이 이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서 자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소개와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놀아주는 방법이 담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준비했으니 아래 본문을 클릭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중 우영우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학창시절에 엄청난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습니다. 자폐인이라고 해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이해받고 싶고 관심을 나누고 싶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지만 그 방법이 다르고 일반인들이 친구 사귀는 방법을 잘 모를 뿐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겪은 중학생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이어가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은 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꾸준히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관심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그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따로 없어서 법적으로 자폐가 있어도 변호사로 일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문제 때문에 의뢰인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과 관련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가족과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우영우 주변 인물들이 우영우의 장애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우영우의 활약이 가능합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우영우를 만나려면 우리나라의 학교와 사회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영우를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라 특별한 변호사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항상 물어봅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보호자들에게 저는 요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진단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가능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우영우처럼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봐요. 이렇게요. 우영우처럼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아이와 감정을 나누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극중에 우영우의 아버지도 이러한 외로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이만큼 자란 것도 모두 부모님들이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함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